자, 성공적인 학생 주도의 모둠 활동 수업을 위한 기본 환경 조성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협동학습 수업을 한다 또는 굳이 협동학습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모둠 활동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기본 환경을 좀 조성을 해 두어야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모둠 구성입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멈춤 후에 읽어 보십시오. 다 읽어 보셨죠? 자, 모둠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주도적으로 해야지 랜덤 형식으로 무작위로 구성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혼성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남, 여여 이런 식으로 혼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모둠 구성을 해보니까 학생의 주도성도 어느 정도 조금 고려해주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제가 고안해낸 방식입니다. 순서 첫 번째 뭐죠? 먼저 입금위를 자원해서 받습니다. 반에서 주로 좀 적극적인 아이,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이 자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남자는 남자 기록일을, 여자는 여자 기록일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이때 자기와 가장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와 힘을 합쳐서 모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교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서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입금이와 기록이가 서 있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입금이와 기록이가 협의해서 자, 남자들이면 여자를 한 사람 뽑아야 되고 여자들이면 남자를 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이성의 섬기미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두 명의 학생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에 특수화라든지 트러블 메이커 학생들이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따돌리는 분위기라든지 그러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두 명 아이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를 선택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명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교실에 남아있는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은 입금이가 자기와 이성인 입금이가 있는 모둠 쪽으로 가서 칭찬이로 자원하게 됩니다. 자, 입금이는 어떤 역할이냐 하면요. 주로 회의를 진행을 한다든지 돌아가며 말하기 같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둠에서 여러 가지 너무 큰 역할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시로 항상 약간의 책임감을 준다. 모둠을 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입금이와 기록이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기록이는 모둠 칠판 같은데 무슨 글자를 쓸 때 좀 글자를 반듯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섬기미는 물건 같은 거 모둠 학생들 모둠원의 숫자만큼 물건을 갖고 가서 모둠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칭찬이는 칭찬하는 역할을 주로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칭찬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격려와 칭찬의 분위기 조성하기죠. 한번 멈춤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화천사라는 것은 제가 고안해내는 건데요. 반에 적극적인 아이들을 위한 장치인데요. 너무 많이 하니까 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서 많이 지원한다면 3개월씩 기수를 나누어서 해서 5명 정도를 해서 이 아이들은 주로 어떤 이제 반 아이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수시로 어떤 아이가 힘들어 한다든지 하면 평화천사 출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아이가 이제 적극적인 아이들을 자꾸 도울 수 있는 쪽으로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쓰면은 탈락을 시킨다고 해서 어쨌거나 약간의 그러한 그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암행어사라는 것이 있죠.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멈춤하고 읽어보셨죠? 이것은 저는 반에서 조용한 아이들을 위한 배려인데요. 이제 3주일 정도 임기를 하고 2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여기 비밀리에 지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저는 저녁 8시에 비밀리에 지목하겠다라고 여러 번 호기심을 자극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좀 소극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은 늘 소극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다 기록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는 아이들만 기록하고, 특히 제가 요 마지막 줄에처럼 빈 허공에 대고 암행어사는 이 학생을 잘 기억해 두고 집에 가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알려줄 테니까 기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아이도 반에서 주인의식을 좀 가질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칭찬도 듣게 되면 또 자신감도 올라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가 발각이 되면 탈락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착한 일 했는 거 기록은 반드시 집에 가서 하고, 또 분위기 조성상 이거는 절대로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위에서 말한 평화천사와 암행어사를 꼭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돕는 분위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마음날씨도 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날씨판을 구입하고 싶으시면 스쿨톨이라는 곳을 검색해 보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아랫줄의 3줄은 조금 안 좋은 마음 감정이고요. 위에 2줄은 좀 좋은 쪽에 플러스 쪽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난 다음에 친구의 뭐뭐 때문이야 라고 하고, 위쪽에 2개의 마음에 대해서 말했다면 축하해,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아래쪽에 3번은 힘내,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쉬는 시간 될 때마다 하라고 하고, 하루에 뭐 몇 명은 꼭 하루에 3명 이상은 해라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시켜 봅니다. 그 다음 특수와 배려와 칭찬이 수시 활용에 대해서 우선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특수화에 대한 배려와 칭찬에 대한 활용은 역시 반에서 조금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특수화를 교사가 잘못 이렇게 위해 주는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아이들에게 자기가 잘하는 것은 너무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자기가 못하는 것은 친구로부터 우리가 또 도움을 또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수화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힘들어하는 ADHD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담실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수업에는 스트레스 받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상담실에 가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이 같은 경우도 반에서 적극적인 아이들이 나설 수 있는 입금이와 기록이에 비해서 칭찬이는 주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모든 구성에서 제일 마지막에 남은 아이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도 수시로 교사가 무엇을 검사한 후에 칭찬위를 통해서 모두원에게 통과되는 학생에게 칭찬하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기회를 줌으로써 좀 더 학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교사의 칭찬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속으로 읽어보십시오. 자, 반에서 트러블 메이커 학생이 있죠. 이 아이들은 주로 이때까지 계속 혼이 많이 났습니다. 집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그 전 학년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아마 혼을 많이 났을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서 절대로 혼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우선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슬쩍 지나가듯이 이유를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문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슬쩍 지나가듯이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도 잠시 얘기하겠지만 너무 바로바로 하지 말고 밀당을 잘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어서 약간의 긴장,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왜 누구는 봐주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모두 다 골고루 봐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사의 밀당으로 하여간 총알을 좀 많이 저축해 두었다가 어떤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누구는 왜 봐주냐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금 더 좀 많이 봐준 후에 주의를 좀 아껴서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한번 속으로 살펴보십시오. 자, 수업 시간에 1번에 보시면 소곤소곤 말하기를 연습시켜야 합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말이죠. 소곤소곤 하는 말 어떻게 하죠? 소곤소곤 말하기, 소곤소곤 말하기.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친구에게 하지마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분 나쁘다, 자기가 방해받았다고 할 때만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다른 친구가 자기 할 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친구의 어떤 행동과 말이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때 상황에서 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바로 선생님께 일러 바치는 식으로 도움 요청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생활은요. 저는 제가 지금 손가락을 좀 베어서 다쳤는데 이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얘기해 줍니다. 학생들에게도 그 불편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고를 주고 반성문을 경고 3개면 반성문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학급 규칙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했어요. 주의를 3번 받으면
이번에 그 생활 규칙이 개정되었죠. 학교마다 다 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실에 가야 된다는 거를 수시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책상 위 정리를 왜 강조하냐면 다른 것이 있으면 자꾸 손으로 뭐를 만집니다. 수업에 집중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중 신호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봐라 모두 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도 "모두 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바라봐야 되고, 그다음에 "쉿." 이 신호는 어떻게 하냐면 교사는 한 손으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자기 입에 갖다 대고 다른 반대편 손으로 높이 들고 있으면 모두가 똑같이, 이때는 말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저를 따라하면서 쉿 모양과 손을 들고 저를 바라보는데 모둠원 친구들도 살펴봐 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침 신호는 이제 모둠 구호를 만들어서 그 모둠별로 어떤 활동에 마쳤을 때 모둠 구호를 외치면 마침 신호가, 어떤 활동의 마침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보상체계 구축입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학급 온도계는요, 옛날에는 내려가는 거는 없이 했는데, 때로는 약간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혹 내리기도 합니다. 너무 올렸다 내렸다는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올리는 위주로 하는 것이 좋고요. 모둠 시상식에서는 너무 상대평가를 하면 경쟁이 되겠지요. 절대평가를 하되, 여기 이제 명예를 알려주는 식으로 학급 상장을 주면 되겠습니다. 간식은 절대평가만 통과되면 받는 식으로 절대 점수를 알려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각종 봉사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 보상을 주면 되겠습니다. 협동학습 수업, 제가 앞쪽에 있는 영상도 잘 보시고요. 협동학습 기초를 잘 마련하셔서 수업에 도움되는 환경을 꼭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